네, 이슈앤피플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자 먼저 저도요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에 보고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잠시 후인 오후 2시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요. 2시에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7일 무기명 표결에 붙여집니다. 예. 표결 당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요청 제안 설명이 있을 예정인데 예. 이재명 대표 측은 신상 발언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표결 당일날이네요. 27일.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이 대표직 사퇴는 없다.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대표직 예. 사퇴 없다라는 말 했고요. 예. 이 검찰영장의 부당성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다 이렇게 규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바뀌자 성남FC 의혹은 무혐의에서 재수사로, 또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탈탈 털었던 대장동도 구속사안으로 바뀌었고 영장엔 오로지 번복된 진술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체포동의안 가결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민주당 비명계 일각에서 지금 부결에는 동참하되 거기에 이 대표 사퇴라는 전제가 있다거나 많은 의원이 고민 중이라는 등 단일되어 반발 기류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내 이탈 표심을 적극 공략하면서 이 대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부결을 부탁하고 다닌다. 민주당이 이 대표와 함께 침몰할 거다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아침 당회의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대표가 자신이 있다면 판사 앞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받으면 된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 거듭 촉구했습니다. 27일에 나와야 한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벌써 이 대표를 향해서 한마디 했다고요? 맞습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야기 판사 앞에서 하시면 된다라고 하면서 예. 이 대표의 주장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오전에 회의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예. 야당 대표여서 구속해야 한다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영장은 검사 독재 정권의 검은 폭정이자 또 예.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의원총회 총의를 따라서 표결에 나설 거다. 부결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어제 부승찬 그러니까 전 국방부 부대변인 집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방첩사가 어제 오전 부전 대변인의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요. 예. 오후에는 국방부 재직 중 사용한 대변인실의 P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방첩사 관계자는 부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해서 수사에 착수한 거다 말했습니다. 방첩사면은 군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군인들이 민간인을 이렇게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 뭐 부전 대변인 이제 전 국방부 대변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어쨌든 현재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예. 그런데 이 민간인 신분이긴 하지만 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예. 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군 안팎에서는 부전 대변인이 저서에 기술한 비공개 회의, 당국자와의 대화 등 민감한 내용을 방첩사가 군기밀 유출로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부전 대변인 그러니까 그 천공이 국방부를 보러 왔다. 그걸 책에 쓴 그 인물이죠? 맞습니다. 그 책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예. 그 책 이름이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예. 이 국방부 재직 당시 기록한 일기를 이제 주제별로 모은 건데 예. 비공개 회의나 당국자와의 대화 내용 등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실려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예. 방금 전에 말씀해주셨던 이 천공 관련 의혹은 대통령실이 사실 무근이라면서 부전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황입니다. 부전 대변인 압수수색 당하면서 뭘 하던가요? 일단 혐의를 전면 부인한 상황입니다. 예. 기록된 내용에 군사기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당당하게 대응해 나갔다 이런 방침입니다. 예. 다음 소식 알아보지요. 자, 오는 2025년부터는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고 그래요?
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예.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에 따르면 2025년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 일반 선택 과목에 디지털 교과서 우선 도입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해에는 초등학교 5, 6, 중학교 2학년, 그리고 2027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을 넓힌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교 일부 과목을 제외하면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이름만 보면 뭐 디지털 교과서 말 그대로 종이 없는 교과서 이렇게 보이는데 정확하게 이우영 아나운서 디지털 교과서라는 게 뭡니까 이게? 네, 기존 교과서의 학습 콘텐츠에 AI 기반, 인공지능 기반의 코스웨어, 즉 교과 과정 프로그램을 적용한 신개념 교과서인데요. 예. 과목에 따라서 뭐 메타버스, 음성 인식, 필기 인식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예.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드리니까 더 복잡할 네. 것 같은데요. 예. 어떤 학년부터 도입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목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교육부는 수학, 영어, 정보교과에 디지털 교과서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예. 수학의 경우에는 AI 보조교사가 모르는 개념을 설명하고 문제풀이 과정을 돕는 등 개별 학생 수준에 맞춰서 가르친다고 하고요. 예. 영어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음성 인식 이걸 활용해서 듣기와 말하기 연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벌써 오래전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처음에 그 컴퓨터 교육 시작한다고 했을 때요. 네. 그때 제가 그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기자였거든요. 그때 픽시들 확보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이해 안 되시겠지만 그때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회사 도와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컴퓨터 교육 시작했다. 뭐 이런 말도 있어서 지금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디지털 교과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위해서는 태블릿, 노트북 같은 기기가 필요한데 그 확보를 위해서 무슨 또 제가 말씀드린 확보 전쟁 이런 거 이러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그게 관건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일단 모든 학생들에게 이걸 나눠줘야 되는 건데요. 예. 근데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학교에 보급된 디지털 기기가 151만 대인데 예. 이게 보면 학생 100명 중 28명만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교육부는 2027년까지는 디지털 기기 409만 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문제는 정작 디지털 기기 보급 책임을 떠맡은 건 시도교육청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기기 보급률이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고 하고요. 예. 부산의 경우 올 2월 기준 100%지만 대구는 66, 광주는 37%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자, 주말이라서 또 스포츠 소식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독일 축구의 레전드라고 하시는 클린스만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독일 축구 전문 매체 키커에 나온 보도인데요. 벤투 전 대표팀 감독의 후임 자격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차두리 FC 서울 유스 강화 실장이 이제 독일어도 워낙 잘하는데 예. 카타르 월드컵 당시에 피파 기술연구 그룹 멤버로 한 달 동안 클린스만과 함께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뭔가 다리를 놨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예. 현재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도 미하엘 밀러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사소통이 자유롭다는 점도 지금 강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클린스만 일단 선수로서도 뭐 엄청난 선수였잖아요. 네, 독일 축구의 레전드로 불립니다. 예. 현역 시절에 국제 A매치에 나와서 예. 108경기 출전 47골을 넣었고요. 예. 94년엔 우리에겐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예. 우리나라를 상대로도 멀티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예. 클럽에서도 뭐 자국리그 득점왕 기록했고요. 예. 독일 올해 축구 선수상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이죠. 토트넘에서는 95년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94년도 안타까운 얘기를 해가지고 94년도에 제가 언론사를 입사하겠다고 좀 공부를 할 때였는데 그때 월드컵을 봤어야 했거든요. 근데 공부를 짬을 내서 좀 시간을 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클린스만 선수 너무 잘해가지고 막 우리 골 먹는데 그때 막 안타까웠던 기억 났습니다. 그래서 클린스만 선수 온다고 하니까 환영을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한편 그런 안타까운 기억도 났고 그렇지만 이제 선수와 또 지도자는 다르잖아요.
그 선수를 잘했다고 해서 꼭 지도자를 잘하는 건 아닌데 클린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일단 국가대표 감독으로는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독일 대표팀, 자국 대표팀을 2006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3위로 이끌었는데요. 예. 이 전까지 이제 독일 월드컵 대표팀이 녹슨전차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부진했는데 예. 클린스만이 자국 대회에서 3위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예. 그리고 2011년부터 16년까지는 미국 대표팀을 맡아서 예. 골드컵 정상에 올린 바도 있고 예. 2014년엔 월드컵 16강 진출도 이뤄냈습니다. 요즘 하는 말로 하겠습니다. 안티는 없습니까? 네, 일단 클럽 팀에서의 활약이 아쉬워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독일 최강의 팀 민헨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경질된 바 있고요. 예. 최근엔 헤르타 베를린 감독에 올랐는데 77일 만에 경질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표팀 다음 달에 A매치 하니까요. 그때는 뭐 새 감독들의 데뷔전이 그때 치러지겠네요. 맞습니다. 3월 24일에는 울산에서 콜롬비아, 3월 28일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번 월드컵 상대였죠. 우루과이와 A매치를 갖기로 했습니다. 네. 뭐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뭐 디지털 교과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스튜디오 들어오실 때 항상 이렇게 디지털 그러니까 네. 태블릿 가져오십니다. 네. 이우영 아나운서에게 지금 현재 태블릿은 어떤 의미예요? 그냥 혹시나 이 원고가 바람에 날렸을 때 예. 언제든 원고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예.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좀 이우영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태블릿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애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많이 배우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